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희망의 신학자로 이름난 독일의 위르겐 몰트만 교수가 내한해 한국교회 목회자와 평신도들을 만났습니다. 몰트만 교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희망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고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9월 한 달간 열렸던 주요 장로교단의 정기총회에 보고된 통계에 따르면 상당수 교단들의 교인 수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중 일부 교단들의 경우 몇 해 전부터 감소세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 분석이 가능하지만 이 같은 현상은 교회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낮아지면서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따르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여론과 인터넷 공간에 나타나는 반응들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사회적 역할과 기대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희망의 신학자로 유명한 튜빙겐 대학교 위르겐 몰트만 석좌 교수는 국내 한 컨퍼런스에 참석해 기독교인들에게 참된 희망은 여전히 하나님에게 있다며 위기와 절망의 끝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하는 부활에서 희망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Doch ihn hat Gott aus der Verzweiflung ins ewige Leben auferweckt. Gott hat Jesus aus der Hölle der Gottverlassenheit in sein ewiges Reich erhöht. Darum gibt es in der Gemeinschaft mit Jesus Hoffnung in der Verzweiflung. 특히 몰트만 교수는 기독교적 희망은 불의와 폭력을 행사하는 세계에 저항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며 희망은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1919년 3.1운동 당시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항을 통해 얻어내는 것이라고 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몰트만 교수는 1968년 WCC 세계교회협의회 총회가 자유와 정의를 위해 기독교인들이 먼저 앞장서야 한다고 호소한 것과 같이 진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신앙인들이 계속 싸워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비폭력 저항에서 찾았습니다. Kraft der Hoffnung geben wir uns selbst nicht auf, sondern bleiben unruhig und unzufrieden in einer ungerechten und gewalttätigen Welt. Keine Versöhnung mit dem Bösen. 같은 컨퍼런스에서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설립자 은중관 총장은 지금의 한국교회 위기는 교회가 세속화를 넘어서 주술적 종교로까지 변해버린 데 있다고 원인을 진단했습니다. 은중관 총장은 신앙의 세속화는 기독교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우지 못한 시스템에 있다며 한국교회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프로그램만 가득한 한국교회가 예배와 교육, 교제와 선교로 이어지는 성서적 신앙체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성서적인 유산으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선교라는 이 유기적 신앙체제를 훼손하거나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오는 교회의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설립 8주년, 국민일보 25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가운데 목회자와 평신도 1,000명 이상이 현장을 찾아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몰트만 교수는 이 일에는 아시아권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신대에서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을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지난해 한국교회 여러 교단들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탈퇴한 데 이어 올해에는 한기총 회원 중 거의 유일한 대형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한기총에 대해 행정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한기총의 대표성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가장 큰 교단으로 맏형 노릇을 해왔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한기총에 대해 행정 보류를 결정하면서 한기총의 연합기구로서의 대표성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행정 보류는 분납금 지원은 물론 일체의 행정 업무를 단절하는 행위로 통상 해당 기관을 탈퇴하기 전 강력한 경고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장 합동총회가 실질적으로 한기총 설립을 주도하고 운영을 이끌어왔다는 점에서 이번 행정 보류 결정은 한기총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예장 합동총회의 이번 결정은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다락방을 한기총이 이단이 아니라고 결의한 데 따른 것으로 이러한 결정에 반발하는 신학 교수들에게 한기총이 오히려 소송을 제기해 교단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는 분석입니다. 한기총은 지난 1월 실행위원회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를 실시하고 예장 통합과 합동, 고신, 합신, 기감 등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락방 류광수 씨에 대해 이단성이 없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 주요 신학대 교수 110명은 지난 6월 성명서를 발표하고 연합기관인 한기총은 이단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다락방 이단 해제를 즉각 취소하고 한국교회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에 동참하는 교수 수는 계속 늘어 9월에는 200명이 넘는 교수들이 한기총의 다락방 이단 해제를 규탄했습니다. 그러나 한기총은 이들 신학교수들에게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맞대응해왔습니다. 예장 합동총회는 다른 교단들과 함께 다락방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기총의 이 같은 행태를 좌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합동총회는 정기총회에서 한기총 탈퇴까지 논의했지만 일단 행정 보류를 결정했으며 다락방을 지지하고 이단 해제하는 데 관여한 교단 인사들에 대해서도 조사위원 5명을 선정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89년 창립된 한기총은 보수적인 신앙관을 내세우며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연합기관으로 자부해왔지만 금권 선거 논란, 과도한 정치 편향 등으로 적잖은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일부 대표 회장 출마자가 거액의 금품을 살포했다는 논란이 빚어져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개혁안을 폐기하는 등 진정성을 의심받아 예장 통합, 백석 등 30개 여단을 중심으로 한국교회연합이라는 새 연합기관이 설립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기독시민단체들은 한기총 해체를 위한 기독인 네트워크를 결성해 한기총의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의 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거나 대통령 방미 중 물의를 일으킨 정부 인사를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정치 편향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 연합기관을 자임했던 한기총이 이단 교단 탈퇴와 예장 합동의 행정보류 등으로 그 대표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몸집은 커졌지만 속은 비어가는 한기총에 대한 처리 문제가 한국교회의 또 다른 고민거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WCC 제10차 부산총회를 앞두고 인도 마힌드라사 회장에게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낼 예정입니다.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한 기독교 대책위를 구성해 운용하고 있는 교회협은 인도 마힌드라사 회장에게 한국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책임성 있게 쌍용차 사태를 해결하라는 내용으로 서신을 보낼 예정입니다. 교회협은 만약 마힌드라사가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WCC 제10차 부산총회에 참가하는 세계교회 지도자들에게 쌍용차 사태의 문제점을 알리고 세계교회의 공동대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교회협은 또 쌍용자동차 이유일 사장에게도 서신을 보내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리해고자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교회협 김영주 총무는 지난 30일 서울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쌍용자동차 김정호 지부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교회협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며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로부터 감독회장 당선 무효 판결을 받은 전용재 목사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전용재 목사는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내린 판결의 효력을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목사 측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특별재판위가 중대한 판결을 내리면서도 소명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증거조사도 충분히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전 목사는 감독회장에 복귀할 수 있지만 기각될 경우에는 정식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기감 총특제는 지난 24일 감독회장 선거 기간 중 유권자 10여 명에게 각각 30만 원을 줬다는 이유로 전 목사에 대해 당선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 협의회가 법인 설립으로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교갱협은 앞으로 목회자 갱신에 집중하며 사역의 영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 협의회는 지난 30일 대전 세로남교회에서 법인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목회자 갱신, 교회 직분자들과 성도들의 갱신, 그리고 사회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법인 이사장으로 취임한 서현교회 김경원 목사는 법인화를 통해 교갱협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목회자의 소명을 확인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고 취임사를 밝혔습니다.
교갱협은 목회자 갱신위원회, 차세대위원회, 교회 현장위원회, 언론위원회, 여성위원회 등 7개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세부적으로 사역의 전문화를 꾀할 계획입니다. 한편 교갱협은 지난 1996년 고 옥하는 목사를 주축으로 설립됐으며 창립 18년 만인 올해 법인 설립으로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학생들을 위한 기숙시설 영성생활관을 개관하고 준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재학생과 동문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전 총회장 리민식 목사는 영성생활관의 건축은 성전 건축과 같고 성전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세워지고 사용돼야 한다면서 영성생활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는 인재들이 더욱 많이 배출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예배에서는 건축후원회 대표회장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를 비롯해 영성생활관 건축을 위해 수고한 학교와 교회, 또 건축 관계자들에게 감사패와 공로패를 증정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편 장신대 영성생활관은 연면적 6,500여 제곱미터의 지상 10층 건물로 건축됐으며 남녀 기숙사뿐 아니라 기도실과 세미나실을 비롯해 한경직 기념 도서실과 학과 학생회실, 동아리실 등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활동하는 과격 이슬람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이 또다시 대학 기숙사에 총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29일 새벽 무장 괴한들이 나이지리아 북동부에 있는 요베 주립 농과대학 기숙사에서 총기를 난사해 잠자던 학생 4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이지리아 당국은 이 지역에서 기승을 부리는 보코하람의 소행으로 보고 해당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코하람은 지난 7월에도 북동부 도시인 다마투르 외곽에 있는 학교 기숙사를 공격해 29명의 학생과 교사의 목숨을 빼앗았으며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학교 대부분이 문을 닫은 바 있습니다. 또 다마투르에서 100km 떨어진 도라와라는 마을에서는 교회를 불태우고 목사와 가족들을 숨지게 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총회의 한국 참가자 등록 마감일이 오는 4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참가자 등록은 한국준비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기독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선진학교가 오는 5일 음성과 문경 캠퍼스에서 입학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글로벌 선진학교는 기독교 중고등학교로 현재 충북 음성과 경북 문경 캠퍼스에서 1000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이 오는 15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7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국교회에 왜 중재원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열리며 교회 재판과 국가재판, 대한소송 제도로서의 중재원 사역, 조정기관으로서의 중재원 등의 내용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교회개혁 제자훈련 제7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한국교회여 이립을 넘어 부록이 되라를 주제로 오는 17일부터 8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교회 재정 건강성, 대안적 교회 운동, 교회의 사회 참여 등의 내용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하늘이 차차 흐려지면서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 지역에는 오전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하지만 가을비답게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15도, 대구 1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3도, 부산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먼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2에서 4m로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개천절과 금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내려가면서 가을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